저는 오늘 좀 전에 임지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뉴스킨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동차를 보여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그 자동차를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이 자동차를 우리가 만약에 운전하지 못하면 저 자동차는 어 그냥 어떻게 보면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뉴스킨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동차를 우리가 그러면 과연 운전할 수 있는 영역인가? 그럼 나도 운전을 할 줄 알면 이 뉴스킨에서 아까 임 전사님 말씀하신 그런 소득, 그런 삶, 그러한 것들을 나도 과연 이룰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요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했을 때 어느 순간 무언가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나 왜 결과가 잘 안 나오지? 아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막 찾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우리가 무언가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좀 전에 임지연 선생님이 강의를 해 주셨을 때도 그와 관련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던 분들은 임지연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들렸고 그거를 통해서 '나만의 어떤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거든요. 오리진 사람들을 좀 아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짧게 나눠 보자면 제가 그때 비즈니스를 한 4 년, 5년 정도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했다가 굉장히 열심히 부가 하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저의 팀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 팀원들도 뭔가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시스템에 잘 조인되어 있고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을 때 우리 제주도 오리진 사람들과 저희 서울에 있는 캡틴 사람들과 또한 광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어느 곳에 가서 EBP 이상 루비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핀 성장을 한 어떠한 사장님이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충격받았던 것은 만약에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러 온 사장님이 지금의 임지선 선생님처럼 굉장히 큰 열정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누스킨의 그 성공자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고 '내가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당연히 성공하겠지. 저러니까 성공하셨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핀업했다라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되게 많은 어떤 충격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뭘까 대체?' 근데 그분이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떤 거를 잠깐 했었냐면 예를 들면 "뉴스킨 사업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류, "뉴스킨 사업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류, 또 한 번의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번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 토론을 해야 되는 부류,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토론해야 되는 그런 양측 진영을 나눠 가지고 어떤 썰전 비슷한 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 개인적으로 무엇을 느꼈냐면 '나 뉴스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는 것 같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되돌아봤던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 당시 때 그 사람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선 적어도 나보다는 훨씬 전문가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제가 두 권의 책을 열심히 보게 돼요. 아마 사장님들이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요 두 권의 책. 쇼더 플랜이 그때는 요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개정판인데 제가 집에 와서 딱 이 두 권의 책이 집에 꽂혀 있었을 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과연 알고 있는 게 맞나?'라고 하면서 이 책들을 이제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볼까?' 하다가 쇼더 플랜이 좀 더 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먼저 봐요. 근데 예전에 다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때는 새롭게 그 내용들이 저한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들을 막 얻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갖게 됐던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뉴스킨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나도 어쩜 잘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사람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사업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업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의 한 성공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성공의 원리를 모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고 성공의 원리를 모르면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문주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또 다른 한 성공자 사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던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일에서 결과를 내려면 결과를 내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결과를 내기 위한 본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행동을 일정 기간 지속해야 한다. 좀 전에 임진선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본인은 2년 정도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 성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여기서 결과를 내기 위한 거를 2년 동안 집중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 그 위치에 가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우리도 역시나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과정을 지속 반복한다면 똑같이 그 결과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돌아올 거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서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시를 잠깐 좀 나눠볼게요. 자,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제품, 100만 원 상당에 해당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유통이 됐을 때 우리한테 35만 원에 해당되는 수당을 돌려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는 아시겠죠? 저희가 후원수당으로 연 매출의 35%를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의 간단한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 중에 사장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은지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1번에게 전달을 했을 때 내가 100만 원에 해당되는 걸 유통을 했으니까 나한테 바로 35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1번도 2번한테 전달을 했을 때 1번도 2번한테 전달했으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수당으로 35만 원을 받아요. 나한테서 2번한테서 나한테 들어오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35만 원의 수당이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달했을 때 들어오는 수당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수당은 내가 직접 전달한 거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거. 근데 하나 유통하면 35%에 해당되는 수당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전달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면 35만 원 중에 10만 원만 나한테 줘요. 35만 원 중에. 그리고 1번도 2번한테 똑같이 전달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1번은 10만 원을 받겠죠. 직접 전달했으니까. 근데 2번한테서 발생된 거에 대해서도 저한테 5만 원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6단계까지 5만 원씩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되면 그럼 똑같은 35만 원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직접 유통한 거에 대해서 35만 원을 받는 게 나는 좋은지 아니면 단계별로 조금은 나눠서 주기는 하는데 6단계까지 해당되는 거를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거를 나는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근데 머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밑에 거를 선택할 것 같은 게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쇼더 플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내가 이 원리를 이해할 것 같은 사람 6명을 찾고 6명한테 이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도 그럼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각자가 6명씩만 찾아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의 6단계에는 46,656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46,656명으로부터 내가 5만 원씩만 받게 될 경우에는 23억이 넘는 수당을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첫 번째 위에 거는요. 나의 자산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 밑에는 저렇게 들어오는 소득을 내 걸로 인정해주고 은퇴하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고 나중에 저것을 나의 자식에게까지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걸로 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랑 아래 것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우리가 '아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걸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밑에 것만 생각해 봤을 때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걸로 보면요. 오히려 위에 사람보다 좀 불리해 보여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내가 나 혼자 열심히 해서 10 명한테 전달하면 1 0 0원 받겠네요. 근데 위에는 그 사람 혼자 열심히 해 갖고 10 명한테 전달하게 되면 350만 원. 3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별로 돈 안 되네.' 이러고 밑에 거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팀을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킨 비즈니스는 요즘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비유적인 설명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도 설명을 하지만 뉴스킨 비즈니스의 본질은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를 하면 되는 건데요. 정리해 보자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의 네트워크 안에 나의 네트워크 안에 마케팅이 얹어져서 제품의 이동이 일어나면 나의 네트워크의 크기만큼 나의 네트워크의 크기에서 발생되는 매출만큼 그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 소득이 나한테 돌아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마케팅은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케팅 하면은 또 우리가 판매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쇼더 플랜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더 플랜 20페이지에 보시면 어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잘못된 방법을 시도해 성공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원리라고 하는 건 유통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유통 네트워크 안에 제품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내가 직접 일일이 제품의 유통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큰 제품의 유통이 일어나면서 나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이 저자가 계속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잘못된 방법을 시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지만 성공 기회를 놓친 사람이 아주 많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방법이란 열심히 소매 판매에 전념해 그것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쇼더 플랜 2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를 더 옮겨보면 거기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한 당신은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을 지인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기회를 얻습니다. 결국 당신은 친구가 현재 쓰고 있는 제품 대신 당신이 직접 써본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하는 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이제 파트너 사님들 혹은 예비 사업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물어보면 비슷한 말인데 결국은 표현만 다르게 한 거 아닌가요? 결국은 내가 써본 것도 누군가한테 권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것도 말이 그렇지 결국은 그것도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참 많이 접했어요 제가. 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이 뭐 판매하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부정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최근에 좀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왼쪽 글에 나와 있는 잘못된 방법이란 열심히 소매 판매에 전념해서 그걸로 네트를 구축하려 한다라고 의미하는 것. 오른쪽에서는 내가 써본 제품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두 문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요 단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소매 판매에 전념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마케팅이 어떤 계기가 돼서 나는 본격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에 좀 더 큰 어떤 초점을 두고 형성해 나가고 있느냐.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요. 마케팅을 통해 나의 네트워크에 얹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 파트너 중에서는 본인이 누스킨의 제품을 정말 잘 쓰고 본인이 변화되는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특히나 요즘엔 젊은 밀레니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로도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인스타로 제품 문의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걸로 사업까지 연결이 돼 갖고 하는 경우를 요즘엔 정말 많이 봐요.
마케팅을 통해 네트워크에 얹어두는 경우가 정말 많고,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마케팅은 자연스럽게 얹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뉴스킨 비즈니스는 워낙 제품이 좋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어찌 보면 마케팅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물어보게 만들면 되는 거죠. 먼저 물어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임상을 만들고, 내가 바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비즈니스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임상을 만드는 거에 대한 것, 아까 임지선 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도 임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한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 와이프가 어, 일했다가 뉴스킨의 TR9T, 아까 임지선 사님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신 그 제품을 통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했고, 저희 와이프가 하면서 챌린지 기간에 한 걸로 인해서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도전을 해봐가지고 저는 증량을 했어요. 둘 다 이렇게 임상을 내고 내가 모델이 돼서 우리가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노출을 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께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 네트워크 마케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요거 혹시 해볼 수 있으실까요? 내 임상. 다른 사람 임상 만들어주는 거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 임상 내가 만들어 보는 거 해볼 수 있으신지 저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임상 내가 만들어 보는 거 솔직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근데 어, 내 임상을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럼 임상 만든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저는 진짜 중요한 부분, 이제부터 좀 나눠보고 싶은 건 네트워크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그물망, 얽히고 설키고 저렇게 다양하게 나로부터 확장되어 가는 거로 우리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 네트워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앞으로 담기게 될 겁니다. 우리들에게. 첫 번째는 소비자 네트워크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제품을 소비하는 매니아들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저 중에 수입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알아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정말 이 비즈니스로 인생을 바꿔보고자 하는 리더들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 물어본다면 답은 정말 뻔하게 다 똑같으실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 네트워크 안에 김영선, 조미자 사장님 같은 분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제가 절대 놓지 않겠죠. 엄청나겠죠. 제 사나이 임지선 사장님 같은 파트너가 들어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 리더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를 우리는 정말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한테 과연 들어오려고 할까? 제가 봤을 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더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네트워크는 다른 말로는 팀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룹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총 저는 네 가지 단계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네트워크에 들어오도록 제안을 해야겠죠, 사람들한테. 내 네트워크에 들어오자. 그리고 내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 나의 네트워크에 안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될 것이고, 내 네트워크에 잘 안착된 사람들과 함께 아까 우리가 그 옆으로 6대 레벨까지 보상받는 거를 이해했다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계속 나만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네트워크도 같이 확장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깊이 있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네트워크를 잘 유지한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원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제안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만 선택해 보자면,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비전 제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트워크를 안착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네트워크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들이 이 시스템에 잘 합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그들이 주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같이 해 나가는 것.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후원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들과의 관계가 어 원만하다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좀 더 이야기 나눠 보고 싶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를 그러면 제한하는 부분 제가 비전 제시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전 제시 옆에 띄워 놓은 그림을 보면 비전 사람 그림이 있고요. 우리가 뭔가 비전을 제시할 때 저 그림 안에 보면 뭔가 이렇게 막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모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전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생각을 말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입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상대방들에게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지? 임지원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인 강의를 나눌 수가 있지? 저러니까 저 사람은 되신 거 아닐까?' 근데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임지원 선생님이 어 사업 초창기 때 한 1년 동안은 되게 힘들어했다고 그 스토리에서 하셨던 거 마이스토리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지훈 선생님이 김범준 사장님의 강의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강의를 10,000번 넘게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그분의 비전의 크기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게 내게 되고 정립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들에게 나의 비전을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일이죠. 근데 많은 뉴스킨 하는 사람들이요.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건 어느 순간 약간 멈춰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멈춰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멈춰 있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까를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How to.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보고 있는 비전은 어느 정도인가? 비전의 크기를 키우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답은 나와 있어요. 10 코어, 그룹 리더의 8가지 조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알면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잘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 같이 하고 있는 팀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내가 네트워크 제안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나랑 같이 하자고 사람한테 얘기는 하고 다니고 있는데 나의 비전 제시가 너무 약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깨 재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 보면 다시 무언가가 들리게 되고 들리는 과정 속에 서로 각자 나름대로 어떤 해답을 찾아가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팀들이 그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가?' 네트워크 누군가에게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거의 포인트는 비전 제시, 비전 제시를 하는 거의 키포인트는 나의 생각을 정말 바꿔내는 것.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안착시키는 거의 포인트는 아까 시스템이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룹 리더의 조건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나는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나는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어느 순간 이 뉴스킨 비즈니스 돌아가고 있는 게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를 보게 되면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 엔터테인먼트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박진영 대표도 있고 안무가, 작곡가, 매니저, 보컬 등등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박진영이 하는 역할은 스타감을 찾는 거죠. 안무가는 춤을 가르쳐 주는 거고 작곡은 노래를 쓰는 거고 매니저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고 보컬은 노래를 가르치는 건데 이 중에 안무가, 작곡가, 매니저, 보컬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 아닌가요? 그냥 월급 받는 거? 박진영이 실제로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박진영의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뉴스킨 비즈니스도요. 내 시스템에 우리는 잘 살고자 하는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스타를 박진영처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박진영이 안무, 작곡, 매니저, 보컬 모든 것들을 다 하진 않거든요. 그거를 팀에서 같이 만들어 주는 것처럼 이 시스템은 우리한테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내가 그렇게 재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라보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에 대해 떠올려 보라고 하면 어떤 단계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나는 시스템 들을 때마다 부담이 느껴지는지, 혹은 할까 말까 선택하는 단계인지, 혹은 하는 척만 하고 있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용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시스템을 나는 리드하고 있는 사람인지. 시스템에 안착하는 과정은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고, 그런 시스템 안에 얼마나 많은 내 팀들이 들어와 있느냐가 결국은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파트너가 네트워크에 제대로 안착이 되어가고 있는가?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음, 특히나 막 어느 순간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파트너들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좀 등한시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파트너의 팀들도 우리 그룹에서 늘어나고 있는 숫자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어찌 보면 오늘 오리진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나의 파트너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나의 팀 세일즈 볼륨은 확장되고 있는지, 작년 대비 얼마나 확장이 되었는지, 얼마나 늘었는지, 결과와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사업가는 숫자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마지막 유지하는 단계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파트너와의 관계는 어떤지, 내 스폰서의 관계는 어떤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담아내는 그릇의 크기를 나는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지, 혹은 나랑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자꾸 스트레스 받고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룹의 좋은 문화와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에서 네 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것,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약간 내욕 같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왜 이 STP가 잘 안 되죠? 전 제 말소리 나누는 게 좀 어색하고, 저는 왜 리크루팅이 잘 안 될까요? 계속 그런 고민을 해보고 또다시 배워보고 밖에 나가 또 부딪혀보고 또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그런 노하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랑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비로소 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 나부터 주도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후원하고, 만약에 내가 그 역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스폰서와 함께, 그리고 팀의 도움을 받아 내 네트워크를 열정적으로 확장을 한번 해보는 것. 유지하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첫 번째 마케팅과 관련돼서는 내 임상을 내가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나부터 잘 배우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고 성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계속 부딪혀 보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나의 성장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영역이든 20대 80 법칙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뉴스킨의 사업자들을 봤을 때요. 한 약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8천 명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20%에 해당되는 사람들 1,600명 정도, 나머지 80% 6,400명 정도, 이렇게 봤을 때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석세스 트립도 가고 핀업도 하고 그룹도 성장하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성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좀 맞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약간 물갈이 되는 그런 곳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 20%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초창기 때 그게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뉴스킨 비즈니스는 너무 대단하고 좋아 보이는데 제가 운전하는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거 맞을까? 저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저 20%에 드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되게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 반면에 80%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자신감이 생겼냐? 뉴스킨 비즈니스를 다 상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뛰어난 20%만이 되는 거였다라면은 저는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물론 포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비전을 봤으니까. 근데 20% 지극히 상식적인 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곳에 가더라고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곳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상식적으로 이미 뉴스킨을 하고 있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